2011년 7월 26일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운영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70%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11년 7월 27일 오후 11시 47분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친구, 싸이 다이어리 다시 시작했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다. 나는 황당했다. 싸이월드는 2009년부터 로그인한 적이 없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공간이었다. 뭔 소리야? 나 몇 년째 안 들어갔는데? 민수가 스크린샷을 보냈다. 내 싸이월드 미니 홈피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오늘 날짜로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쓴 글이 아니었다. 절대로. 다음날 아침 직접 싸이월드에 접속해봤다. 하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라는 메시지만 떴다. 이상했다. 분명히 어제 민수가 보여준 내 미니 홈피는 실제로 존재했다. 싸이월드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아이디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올라온 게시글은 뭡니까? 고객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게시글이요? 어떤 게시글을 말하는 건가요? 반복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에 화가 치밀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또 글을 올렸네? 근데 좀 이상해. 이번엔 이런 글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 하나. 댓글 작성자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반 친구 이름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새벽 2시 47분 매일 정확히 이 시간에 내 컴퓨터가 저절로 켜졌다. 모니터에는 싸이월드 로그인 화면, 아이디 입력 창에는 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러 껐다. 하지만 모니터는 꺼지지 않았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내 이름이었다. 키보드를 만지지 않았는데 화면에 글자가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나는 키보드를 치지 않았다. 절대로. 공포에 질린 나는 IT 회사에 다니는 대학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선배는 내 상황을 듣고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재현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계정이 삭제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하지만 선배가 내 컴퓨터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상하다. 네트워크 로그를 보니까 재현이 너희 집 IP에서 계속 싸이월드에 접속하고 있어. 하지만 싸이월드 서버는 이미 백업 모드로 전환됐고 새로운 게시글은 불가능해야 하는데? 선배가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훈아, 너희 계정만 다른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 IP 추적해보니까 중국이야. 정확히는 선양시? 2011년 해킹 공격의 발원지였다. 선배와 함께 해당 IP를 역추적했다.
그곳은 중국 선양시의 한 지하 서버실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유출된 3,507만 명의 데이터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른 계정들은 모두 딜리트 상태였지만 내 계정만 액티브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계정에는 특별한 태그가 붙어 있었다. 익스페리먼트 서브젝트 001 사이콜로지컬 모니터링 스테이터스 온고잉. 나는 실험 대상이었다. 며칠 후 부모님 집에 갔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요양을 하려는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99년 12월 31일 내 컴퓨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내 하이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다. 2000년 3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재현이다. 하지만 왜 내 계정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일기가 써져 있는가? 2011년 7월 26일 재현이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기록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전된 것인가? 아버지의 수첩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1985년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전화국에서 누군가 내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기록 발견. 1965년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우편함에 내가 쓰지 않은 편지가 계속 도착한다는 내용 확인. 우리 가족은 3대째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다. 매체는 바뀌었지만 현상은 동일했다. 편지, 전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였다. 선배의 도움으로 더 깊이 파고든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2011년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 실험의 일부였다. 프로젝트 디지털 고스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리전 프로젝트였다. 목적은 간단했다. 디지털 기록을 통한 개인의 정신적 조종. 3,507만 명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장기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실험이었다. 선별 조건은 가족력, 심리적 민감도, 사회적 고립도, 디지털 의존도. 나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 더 조사한 결과 나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에 47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다. 삭제되지 않는 계정, 본인이 쓰지 않은 글, 새벽 시간 자동 접속, 죽은 사람의 댓글. 그리고 그들 중 12명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지털 자살이라고 불렸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내가 다음 타겟인가? 그때 내 컴퓨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화면에 버튼 2개가 나타났다. 나는 손이 떨렸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얘를 눌렀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싸이월드에서 이상한 일 겪고 계시지 않나요? 제 미니 홈피에 제가 쓰지 않은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김재현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로그 아웃했지만 이제 다른 누군가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악몽 속에서 나는 댓글을 다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2024년 현재 프로젝트 디지털 고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NS,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그들의 실험은 침투해 있다. 당신의 오래된 계정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심지어 카카오톡까지. 만약 당신이 쓰지 않는 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만약 새벽 시간에 정체불명의 알림이 온다면, 만약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댓글이나 메시지가 온다면 당신도 이미 실험 대상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악몽 속 등장인물이 된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실험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영상은 2011년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심리전은 현재도 진행 중인 실제 위협입니다. 오래된 계정의 보안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